이익이다. 내 자신의 목표 이익이다.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겠죠. 성교에 대한 목표와 이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협상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까요? 적과의 관계가 적과의 관계일까요? 적과의 동침인가요? 부부 관계를 보통은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많이. 근데 저는 늘 부부 갈등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는 협상의 관계예요. 협상을 잘하는 부부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협상을 잘해요. 마찬가지 갈등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 서로의 목표와 이걸 체결시키면서 인간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을 알아요. 거기에 협상이. 근데 이제 제가 이 처음에 강의할 때는 협상을 해야 된다고만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협상을 할 때. 근데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 너는 틀렸어,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이었어, 이게 시작이 돼요.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막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나한테 이해하는 마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지? 어떤 마음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융통성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는 지금 저와 같이 해가는 그 과정에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라는 건 어떤 융통성일까요? 어떤 융통성일까요? 예를 들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시간을 꼭 이렇게 지켜야 돼요. 어떤 모임이 아까 얘기했던 선배처럼 어떤 모임에 꼭 나와야 돼. 요거를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 수준, 그리고 이게 송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의 절대적인 원칙, 이거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융통성이 없으면 협상이 잘 안 돼요. 융통성이라는 게 너무 필요해요. 이게 열린 사고,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융통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좀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면 모두 제가 이제 갈등 강의 처음 해가지고 막 연습을 열심히 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해외 나가다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막 이제 간사님들한테 막 하니까 간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싸우지 않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말을 연습을 시켰는데. 대화하는 법을 막 연습시켰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싸우지. 저희가 왜 싸우겠어요? 이렇게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손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협상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융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기심.
인간관계에는 굉장히 이기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갈등을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 안 되냐면 여기 20대.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갈등의 근원적인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과 협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 이 마음은 협상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나의 이기심인가? 뭔가 이게 그것도 모르겠다.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이기심인지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실 거고 갈등 해결을 실패하면 인간관계가 뭐 붕괴되고 부정적 감정이 초래되고 갈등 해결이 성공되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은 아마 선교사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계신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지.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갈등을 해결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란 적이 많으시죠.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놀란 적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나 자신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럴 때도 많으셨을 거고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11시? 40분까지 40분까지. 아, 그럼 네, 빨리 할게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가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가치관, 신념, 컴플렉스, 분심, 강점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선 갈등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성사님들한테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분명히 지향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과정적인 존재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화,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분명히 아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지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디까지 가자고 하죠? 심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 가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서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가시는 분. 우리 이사장님은 망고를 심리가 망고가요?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안 하는데 마음속에는 성경의 이런 지향점을 문자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죄책감도 더 많고 가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죠. 우리가 여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선교사님들은 저희 뭐 거의 여기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늘 지향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를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내 수준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분수 얘기했습니다. 분수. 사람은 다 분수가 있어요. 분수라는 거는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내 지금 상태인 것도 있고 이런 분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지금 내 마음의 수준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해소한 정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분수예요. 그 분수를 분수라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내 성격이라는 거, 내 기질이라는 거, 내가 자란 배경이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늘 여기를 보는 거죠. 지향. 그래서 나한테 죄책감이 많으면 어떨까요? 죄책감이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 기준을 다른 사람 그대로 그 기준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향점 때문에. 그래서 과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부부 갈등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계속 성경에 남편을 머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격하고 했는데 막 이 얘기예요. 근데 아내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권사님도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매일 싸우는 주제가 그거예요. 싸우다가 결론은 뭐냐면 당신은 왜 성경대로 안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뭘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향점, 즉 성경을 읽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거기 서로 사랑하는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자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풀어놓진 않았거든요. 그런 게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상담학이고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을 가난 이야기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향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부터 보시고 한번 옆에 얼굴 보실까요? 보시면서 분수를 알아. 수학을 잘 못해서 이 잣대로 대표님한테 그 항상 지향점으로 이렇게 잣대를 대지 마세요. 그래서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비난이 생긴다. 이거가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성격.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요즘 너무 유행하는 MBTI가 있죠. MBTI 성격명 해보셨나요? 네, 이거 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선 외향형하고 내향형의 차이예요. 외향형이신 분, 자 성격 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I 내향형이신 분 있으실까요? 예. 내향형이 어쩐지 반응이 조용했어요. 외향형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에너지 차이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외향형들은 바깥으로 에너지가 있고 내향형들은 안으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돌아다녀요.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힘이 생겨요. 힘이 막 생겨요. 우리 그 한경선 국장님의 그런 이제 명반. 근데 한경선 국장님은 아이인데 혼자
혼자 이렇게 다녀요. 맞아요. 여러 명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사람이 탁 모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면은 막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회의를 해도 막 사람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근데 내향형들은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에너지가 빠져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례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E도 아주 높은 E, I도 아주 높은 이 I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E는 뭐 군중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I가 I면 혼자 있어야 돼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 방향이라고 그러죠.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쇼핑센터 가가지고 막 쇼핑하는데 에너지 빠지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 대부분 I예요. 그거 하는 거 힘들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 근데 막 사람들 막 수련회 하면 기분 좋으신 분들, 제가 CCC에 있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게 10,000명 수련회. 근데 제가 늘 얘기했어요. 왜 10,000명까지나 모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책임 간사님 간사를 그만두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소수와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격인 거죠. 이렇게 성격,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감각형 직관형. 이거는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감각형 네, 직관형은 인식의 차이고 이게 판단의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은 뭐냐? 감각형은 S죠. S인 분들 계시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자세하고 세밀하게 봐요. 그러니까 오타 제일 잘 찾겠죠. S가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회의록 보면은 거기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다 알고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떨까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뭘 입었는지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인식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해요. 일을 하면.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치밀하게 안 돼요. 근데 N들은 두리뭉실해서 이걸 숲을 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한 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S인 분들이 N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네. N들은 S를 보면 저렇게 세밀한 일을 왜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단형, 감정형은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형들은 뭐냐면 T, 머리, 사고형이에요. thinking. 어떻게 해요? 머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왜? 왜예요? 왜? F는 뭐냐면 감정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을 봤는데 옳고 나쁘다, 옳고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엄청 싸우겠죠? 엄청 싸웁니다. 그 다음에 P, J. J예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시간 늘었다고 이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오타가 많아요. P, J형은 P는 유통형. 그러니까 뭐 시간 안 지켜도 돼요. 제가 40분에 하라고 했는데 45분에 만나도 끝나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J는 어떨까요? 너무 스트레스. 그리고 이거 계획을 미리 안 알려준다. 지금 이렇게 미국 이렇게 해서 여행하시는데 계획된 대로 안 된다. 그리고 계획한 거를 미리 안 알려준다. 갑자기 뭐가 바뀌어서 다른 데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불안해지죠. 네, 불안해지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P는 그렇게 꼼꼼,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면 여행의 맛이 안 나. 이사장님 P신가 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토의를 해야 되는 토의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유형에 어디에 속하는지 뭔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이제 16가지 유형을 만듭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부부여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MBTI에 서로 다른 인식, 판단, T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고 F인데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냐 이렇게 아내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라는 소리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줘요. 이런 갈등들 경험한 적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일하실 때에도 이런 성격 차이로 아까 보셨죠? 성격 차이가 뭐예요? 가장 뭘까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일할 때는 MBTI 먼저 물어보고, 물론 이제 MBTI는 이게 딱 유형화돼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하면 이게 중간으로 오는 게 원래 MBTI의 융이 말하는 MBTI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와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일에 굉장히 가까워지면 그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신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성격 차이, 그 다음 가치관과 신념 차이가 있어요. 그죠? 가치관과 신념 차이가 굉장히 근원적으로 사역의 방향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움이 되는데 이 가치관과 신념은 뭘 만드냐면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을. 뭐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부모님들이 말했던 것들 있죠. 그거 벗어난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게 청각적 경험이라 우리가 어딜 가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 목소리 왜 그거 제자리에 안 갖다 놔놨어. 우리 남편이 그렇거든요.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뭐가 이상해. 손톱깎이도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대요. 거기 왜 안 갖다 놔냐. 우리한테 뭐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자랐던 이 신앙적 신념이 가치관과 신념을 만듭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규칙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가 되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해봐야 되는데 해야 한다는 의식. 이 부분은 가치관과 신념은 뭘까요? 성격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하는 미리 알아야 되는 거고 가치관과 신념에서 뭐뭐 해야 된다는 부분이 너무 강력하게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과 신념을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야, 서로가.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결국은 협상을 하셔야 돼요. 협상. 옳고 그름이 아니고 가치관과 신념도 다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제가 다 PPT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안 느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강의한 지금 벌써 35분이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거 5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그리고 그게 다름으로 인정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이 뭔가요? 찾아볼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게 관계에 미치는 영향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갈등의 문제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갈등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격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 사례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어쨌든 민석 선교사님 인수 선교사부터 3년 이 사역을 했는데 계속 인수 선교사님은 막 맨날 근검절령하고 후원도 아끼고 후원을 막 요청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후배는 막 사역을 하려면 당연히 뭐 성교비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인드. 그리고 막 컴퓨터도 맨날 막 이게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겠죠. 막 컴퓨터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선교사로 살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선교지 딱 두 가정만 있어요. 그것도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둘이 너무나 큰 가치가 있어요. 행사를 준비하는데 후배는 계속 교회 굉장히 이제 이 선교 두 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후원 당연히 받아서 더 큰 행사를 선임 선교사는 우리가 있는 재정 범위 안에서 확 부딪히고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선배 선교사님은 결국 쓰러지셨어요. 후송됐습니다. 병원에. 이게 점점 물론 이 문제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점점 후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도 같이 일하는 게 너무 방향이 틀리다 얘기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결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거는 갈등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응어리예요. 내가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컴플렉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뭐 미모 컴플렉스,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있는 게 외모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무슨 컴플렉스가 심할까요? 예? 학력 컴플렉스. 이 두 가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고 우리 안에 트라우마도 있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고 내 안에 어떤 영역에서 열등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내는 어떤 태도,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려요. 이거 이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40과 44. 제가 이제 한 사례 중에 어떤 그 후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이 팀도 두 팀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단기 성교도 놔두고. 근데 이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문구를 너무 좋아하고 뭐 이게 계속 나누는 거야. 문구를 너무 좋아하고 파란색은 너무 싫어한다. 이거를 매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뭐 몇 번이나 했대요. 그 생일이 됐어요. 근데 저 신경이 예민하지 않는 선배가 파란색 가방을 딱 사온 거예요. 문구 아니고 파란색 가방을 사오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나이도 조금 어려서 파송이 됐지만 저 선배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삐져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기 선교사 학생들한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우리 선배는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문제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결국 본부에 전화 너무 하나 뭐예요? 이 파란색 문구 CCC보다는 많진 않았을 거라고 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논문에서도 보면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갈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건강한 행복한 뭐 팀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보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와의 선교사의 갈등이 가장 스트레스의 원인뿐만 아니라 중도 탈락의 요인이다.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까지 이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로의 그 우호적인 동료와의 관계, 우호적인 동료와의 관계, 이게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탈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요인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그곳에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두 분만 계시는데 또 어떤 곳에는 뭐 세 팀이 있는데 거기서 싸우고 이러면 부부처럼 이혼하듯이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고 누구는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큰 상처를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도 여기에서 쭉 보시면 제일 큰 게 부부보다 더 큽니다. 동료와의 갈등이, 그 다음에 현지인과의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 갈등, 그리고 후원교회와의 갈등,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어렵죠. 인간관계 문제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인간이 가장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인을 보시면 이제 성격 차이,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개론적인 부분이라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격 차이가 제일 커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격을 무슨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역의 방향성이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마 성격 차이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이건 부부 갈등도 너무 심각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사역의 방향성.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격의 차이점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업무 지향적인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관계 지향적인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뭐 아치면 일의 속도가 빠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성격이, 그런데 관계 지향에는 전형성이고 일의 속도가 있고 내면형이고 간접적 의사소통,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런 유형이 왜 생기느냐.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어렵죠.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역 방향의 차이점은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모든 일에 적극적인 대처를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행사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응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회피적입니다. 이런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서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 두 분이나 아까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다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고 그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옳으냐 아니면 틀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갈등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갈등의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선후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료 드릴 거라서 안 찍으셨대요. 선임과의 갈등은 이제 후임이 선임을 볼 때 뭐냐면 너무 이해를 못한다. 이 진짜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제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상담할 때도 이렇게 서로 그냥 떨어지는 게 낫겠다. 이건 너무 이 골이 제가 떨어지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도저히 이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선임과 후임과의 갈등이 심각한데 일반적인 업무 지시 그리고 본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융통성이 없는 경우, 권위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임들이 선임을 통해서 후임이 경험하는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선임들은 뭐냐면 후배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굉장히 배타적인 사고면 요즘에는 MZ세대로 선교사님들이 되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가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어느 선교단체는 선배와 후배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그 선교단체가 거의 와해되어지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하고 지금 현재 MZ세대의 간사들과의 갈등이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같은 내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을 막 하세요. 그만큼 가치관과 생각, 사고방식이 다른 경우들이죠. 이렇게 후임들을 볼 때 굉장히 대차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요. 굉장히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지요. 그리고 원칙을 무시하고 운업 없이 결정하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이게 이제 내가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손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후원을 받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MZ세대의 그 선교사님들은 어떤,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청년 사역을 하는 단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보시면 한국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우리 대인관계에서 한국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한국 문화 안에 있는데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리를 추구하는 인생관, 이제 굉장히 직위가 중요하다가 내가 이제 대표가 되느냐 대표가 되지 않느냐, 팀장이 되느냐 팀장이 되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동력자에 대한 경쟁 의식이 우리 한국 문화에 너무 첨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 나이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이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보다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게 관계를 중시하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원칙이 무너지고 우리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연장자, 후임자, 선후배, 서열 관계, 이렇게 봐요. 사실은 제가 중국에 이제 이렇게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그 팀들은 다 미국 팀들하고 같이 팀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미국 팀이 있고 한국 팀이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글로벌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CCC는 이런 서열 문화가 없고 또 경쟁하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팀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강하니까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졌는데,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팀이 미국 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미국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깊이 섬기는 그 문화들을 보면서 이것이 서서히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리더들이 미국 팀을 보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자기가 대표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정말 교원은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인식이 확 바뀌는 것을 제가 이제 8년 정도 제가 이제 멤버케어를 중국을 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지는 영향들이 얼마나 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대인관계 문제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갈등이 일어날 때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죄책감을 느껴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서로 의견이 안 좋다, 갑자기 제가 어떤 같이 있는 사모님이 되게 미워진다, 또 내가 후배가 너무 싫어진다, 쟤를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견이 너무 안 맞아요. 회의할 때도 의견이 잘 안 맞고 의견이 계속 안 맞는 그 상태가 될 때 깊은 생각에 빠지십니다. 그렇죠.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시죠. 농계적이야. 그걸 조금 처음에는 괜찮으시거든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종기 좋다. 다 이해할 수 있다. 터집니다. 볼만 터집니다. 볼만 터집니다. 물론 이제 GP에는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불평감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걸 없애주세요 하는데 보는 순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만난 그날 아침에 보면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말하기에는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들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괜히 낯이 뜨겁고 뭔가 불편하고 내가 참고 봐야지 이렇게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적응, 여러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곳곳마다 이제 문화적 이제 지금은 다 문화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그 나라의 분들이 대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초기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보조가 되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은 부부 갈등으로 썼거든요. 선교사님, 선교사 부부 갈등으로 썼는데 그 부부 갈등을 보면서도 이분들이 한국에서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선교지가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실까? 자기들도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교지에 적응하는 가운데에서 너무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다 이거 뭐 제가 말 안 해도 제가 그래서 엄청 빠르게 말씀드리죠. 다다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은 제가 갈등을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갈등이 있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네. 모든 인간관계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있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해결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하는 방식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갈등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되면 진짜 그냥 헤어져야 돼요. 어떤 팀들을 경험했을 때 제가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제 거기에서 막 이제 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 후배하고는 도저히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 보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본부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팀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가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어떤 팀은 두 사람이 처음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갈등이 딱 일어나잖아요. 서로 이제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혼자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여기 이제 부부팀은 이게 싱글팀이고 여기는
이제 부부 팀은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이 싱글 선교사님은 자기 안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꼭 어떤 공식적 모임이 아닌데 내가 안 가도 되지 않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부팀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모임에도 다 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너무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피하다가 서로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본부한테 얘기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 두 사람 헤어졌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성교에도 너무너무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의 자존감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 이걸 이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레마가 있죠. 근데 갈등에는 어떤 딜레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인간관계를 약화시키는
그게 나무가 있으니까 근데 숲도 있고 물도 있고 딱 저거들 먹을 건 살기는 예, 없지만은 최적지죠. 딱. 호적진 거지 이만큼 예. 그죠? 나무 그늘도 있고 저래가 온갖 나무 다 부르고 지금 보면 밤 되면 나무 부르는 소리가 막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소리가 많이 나. 소리 많이 나요. 잠들게 쟤들이 잠을 맨날 나라에서 잠을 깨운다. 근데 밤에 늘 활동했는데 이래 지금 근데 저것들로 요사전 내가 지팡이를 뭘 하든지 해가지고 왜 저 쫓아내 돌락해야 돼요. 거기서 하면 물 호수를 딱 깰 텐데 예, 깨집니다. 저 보니까 우리 호수가 저기 있던데 밖에 보이던데 저래 가면 차 뿌리고 하면 뭐다 부서지지. 네 마리는 이제 한 마리 더 오네요. 저 순놈이 좀 오네. 순놈은 저 내 말이가 네 마리 지금 네 마리? 흙 가지고 장난치다가 저 어이구 5마리요 또 놈들 뒤에. 저 지금 큰일이다 저거. 여기가 너무 좋은 거 그러다가 저 물을 그 예, 호수로 부러뜨리고 하면 저거는 큰일인데. 이 가족이 지금 일이 다 출몰했어요. 저거 왜든지 한 쫓아내 돌락해야 되는데.